자, 계속해서 지상권에 관한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답을 먼저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문제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도요, 답이 뭐다 이게 아니라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답으로 구성이 되는가, 요걸 외우는 과정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을은 갑의 X 토지에 대해서 건물 소유 목적의 지상권을 설정받았다라고 해서 갑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요,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 설정 계약, 설정 등기를 통해서 지상권을 취득했다라고 가십시다. 그래서 자, 을은 자, 끄트머리 가십시다. 양도할 수 없다. 틀렸죠? 지상권은 양도할 수 있다. 단순히 가셔야 됩니다. 2번. X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을에게 자,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오른편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사용 수익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지상권 설정자가 됐든 또는 지상권이 설정이 된 상태에서 토지를 양수한 사람이 됐든 간에 당연히 어떻다? 바로 자, 인도 청구할 수 없다. 왜?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지상권이기 때문에. 답은 2번. 좀 간단한 주제가 되겠고요. 3번. 자, 지금 뒤에 소멸 청구라는 명제에 나와 있습니다. 키워드였었죠. 그래서 소멸 청구라는 것은 2년간의 지료 연체했을 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틀린 표현. 그 다음에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상권자는요,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돼서 지상권 소멸했을 때 당연히 지상 건물이 현존하고 있을 때 갱신 청구할 수 있고요. 갱신 청구 들어주지 않게 되면 이때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5번.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소멸 청구 딱 한 가지였습니다. 2년분의 지료 연체했을 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지상권의 존속기간 정하지 않게 되면 최단 존속기간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나중에 전세권 가게 되면요, 존속기간 정하지 않는 전세권에 있어서는 소위 소멸 통고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가셔야 돼. 소멸 청구 2년분 지료 연체 이렇게 가면 4번, 5번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명제, 사용시킬 수 있다에 대응해서 토지 소유자, 그 사람이 지상권 설정자가 됐던 양수인이 됐든 간에 지상권자에게 인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답은요 2번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상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회 때 문제에서 지료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전세금의 지급이라는 것이 자, 전세권의 성립 요건인데 비해서 지상권에 있어서는 지료 있으면 등기하면 될 문제고요. 무상의 자, 지상권도 이론상 가능하다. 오른편 되겠고요. 2번 질문, 지상권에 기해서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이제 총론 파트에서 부합 얘기를 묶어서 또 보고 소유권 파트에서 부합 얘기를 묶어서 보셨는데요. 이 부합이라고 하는 거, 자, 토지 위에 관원 없이 수목이 식재가 되게 되면 그 수목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토지 소유권에 귀속되는 현상을 이름하여 부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가 수목을 식재하면 그것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고요. 바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가 수목의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자, 농작물도 비슷한 구조였었죠. 농작물의 경우 정당한 권원 없이 농작물을 재배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게 될 것인데, 다만 이 농작물이 수확기에 이르게 되면은 특이하게 이때는 어떻다? 바로 지금 이제 경작자가 그 소유권을 가지게 됐고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3번 질문요. 지상권자 끄트머리 양도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린 표현 되겠죠. 그래서 지상권은 어떻다? 양도할 수 있다. 틀린 것은 답은 3번 이렇게 구성합니다. 4번 구분지상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서 설정할 수 있다. 별 쓸데없는 얘기고요. 이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권과 대응해서 토지 위에 또는 토지 밑에 특정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분지상권 선하지라고 부르죠. 고압선이 흐르는 밑에 토지. 자, 그래서 고압선을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자,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고요. 지하철 같은 거 대심도라고 해서 깊이 파는 경우 말고 얕게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구분지상권 설정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우리 시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지문에 이런 구분지상권 이런 관련 개념들은 지금 7년 만점은 2개 구성됐고요. 내용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5번.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지금 이제 피담보 채권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하게 된다. 큰 쟁점은 안 되죠. 다만 30회 때 담보 지상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주 어렵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안 다시 정리드리면 갑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다 건물 지어버리면 담보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을 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수익 목적이 아니라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이 담보지상권. 그래서 돈을 갚게 되면 저당권이 소멸하게 될 테고 같은 맥락에서 바로 지상권도 같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소멸한다라고 해서 이건 나중에 문제 단독으로 볼 텐데 사실은 큰 이슈는 안 되죠.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양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간단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자, 29회 때 나왔던 문제네요. 을소유 토지에 설정된 갑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고르시오에서 논리구조가 이런 식이죠. 을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갑이 지상권 설정 계약, 설정 등기를 통해서 지상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자 갑은 이렇게 되어 있죠. 끄트머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오른편 되겠습니다. 지상권자가요, 여기다 Y 건물을 신축했다라고 했을 때 건물 소유권과 별개의 문제로 자, 이 지상권의 이전 등기를 통해서 지상권만의 이전도 가능하다 해서 주어 수로 끊어가시면 간단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2번 질문은요, 갑의 권리가 법정 지상권일 때 뒤에 자, 지료 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자, 지료의 결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협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료가 확정되지 않았죠. 그러면 2년간의 지료 연체, 소멸 청구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뭐 중요한 쟁점은 아니고요. 3번 질문은요, 지료를 연체한 갑이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을은 지료 약정이 등기된 때 연체 사실로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좀 어렵네요. 그래서 지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지료가 연체가 된 상태에서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을은 자, 지금 연체가 됐다는 사실을 들어서 소멸 청구 등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3번 질문은 상당히 까다롭죠. 자, 여기서도 그래요. 지금 2번하고 3번은 조금 자주 나오지 않는 주제이기 때문에 좀 낯섭니다. 근데 이걸 다 소화할 필요는 없다라고 할 것. 4번, 을의 토지를 양수한 정은 갑의 을에 대한 지료 연체가 합산해서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소멸 청구는 합산해서는 안 되죠. 이 그림에서는 자, 갑을 병정이라는 사람이 X 토지를 소유를 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신을 기준으로 2년간의 지료 연체했을 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산해서 2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제 포인트 소멸 청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겠죠. 이거랑 같이 맞물리는 것이 5번 질문이죠. 갑이 무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해서 무라는 사람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준 사안. 그러면 이제 지료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을의 지상권 소멸 청구라고 하는 것은 무에게 통지한 후, 즉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키워드 뭐였어요? 통지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됐었죠. 그래서 자, 통지라고 하는 거, 통지 있으면 어떻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돼야지 소멸 청구 효력이 발생한다.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요, 양도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소멸 청구라고 하는 것, 그리고 통지, 이렇게 세 가지가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4번 합산해서 2년이 아니라 단독으로 2년 연체해야지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요. 자,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그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정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별 쟁점 안 되죠. 그래서 지상권은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권리가 됩니다. 오히려 그 토지에 건물, 공작물이 있으면 더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지상권 설정 계약은 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라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현재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당연히 지상권 설정 성립이 되게 될 겁니다. 1번 오른편 중요치 않고요. 2번 지상권자 끄트머리 가서 볼까요?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이미 봤던 중요 키워드 양도할 수 있다. 3번 질문.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공장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앞에 설명드렸던 구분 지상권에 관한 지문이고요. 7년 동안 지문 2개 구성됐는데 답이 되지 않습니다. 4번 질문.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소멸 청구 키워드 나와 있다. 소멸 청구 통지 나와 있네요. 예, 그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틀렸죠? 상당한 기간이 경과돼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소멸 청구에서 키워드 뭐라고요? 통지까지 들어가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돼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그 사이에 저당권자가 지상권자가 알아서 돈을 받거나 말거나 해결해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이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 소멸 시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해서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때 지상권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해서 자, 가볼까요? 지상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소멸되게 되면은 지상권자의 권리라고 하는 거 2가지 기억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가 유익비 상환 청구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하나가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이런 지상물의 매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에서 지상 건물이 현존한다는 전제에서 계약 갱신 청구라고 하는 걸 해야 되고요. 들어주지 않게 되면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주된 이슈가 되는데 혹시 지상권자가 건물에 대해서 계약 갱신 청구도 안 하고요. 매수 청구도 안 한 상태에서 건물 때려 부시려고 할 때 국가적으로 아깝잖아요. 그래서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 시에 지상권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그때는 지상물의 매수 청구 있으면 이때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즉 반드시 토지 소유자에게 팔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중요한 쟁점은 아니죠.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키워드는 2가지 양도라고 하는 개념하고요. 소멸, 청구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이 2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해결을 하실 문제.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28회 때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갑은 을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을 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을명의의 그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명의의 저당권과 X담보 X의 담보가치 유지만을 위한 을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을이라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저당권자가 되나요? 해서 갑은 을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갑 소유 토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갑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 가지고 있고요.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을이 지상권도 설정을 한 상태. 이걸 이름하여 담보지상권이라 부릅니다. 그 후 갑과 비용은 이 X 토지에 나중에 Y 건물이라는 것을 신축을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특이했던 개념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저당권이라는 개념과 같이 연계해서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동안 안 나왔던 특이했던 문제 유형 해서 우리 공부해 가실 때요 가끔씩 이렇게 엽기적인 문제 튀어나오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능력입니다. 어찌됐든 사안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을의 갑에 대한 위채권이 시효 소멸하여도 을명의 지상권은 존속한다. 채권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은 저당권 소멸하게 될 테고요. 담보지상권도 같이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1번 틀린 표현. 2번 을이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병에 대해서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병은 갑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을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서 지금요 이 사람 Y 건물에 대해서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철거 청구라고 하는 것은 방해 배제 청구의 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철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해서 담보가치 하락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철거 청구는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을은 병에게 X의 사용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 판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역시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을의 지상권이라는 것은 담보지상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그런 목적. 그래서 아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왜? 건물이 존재하면 X 토지의 담보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러나 부당이득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이 담보지상권, 을의 담보지상권이라는 것은 이 토지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소위 자신이 어떤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상태죠.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답 4번인가요? 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 미만으로 하락하게 되면 이 을이라고 하는 저당권자이자 담보지상권자는 갑에게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오른편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파트에서 주로 논의하게 될 주제인데요.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저당 목적물에 멸실, 훼손 등이 있다라고 해서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담보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이때는 저당권 설정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주제에서 이 주제는 저당권 얘기를 엮어서 가야 되니까 앞으로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저당권 파트도 정리하고 담보지상권도 함께 정리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걸 변론을 하고 이건 크게 팔 문제는 아니다. 작정을 하고 낸 문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5번 의뢰지상권은 끄트머리 피담보 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 적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건 필요 없고요. 담보 물권이 아니죠. 그래서 의뢰지상권은 담보지상권입니다. 그래서 담보지상권이라는 것은 이 담보가 하락이 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직접 사용 수익할 권능이 있던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고 지금 경매 청구를 하는 것도 아니죠. 을은 저당권의 근거에서 경매 청구를 하는 것이지 담보지상권의 근거에서 경매 청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4번인데 아주 어려웠던 문제, 30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자, 관습상 법정 지상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면서 쟁점 잡아내셔야죠. 법정 지상권 하게 되면은, 다른 거 다 빼려고 첫 번째 이슈가 등기가 없어도 어떻다? 법정 지상권 성립하게 된다. 두 번째 이슈, 철거 특약이라고 하는 거, 철거 특약이 있으면 어떻다? 관습상 법정 지상권 성립하지 않을 테고, 철거 특약이 없을 때만 관습상 법정 지상권 성립하게 된다. 이게 두 가지가 이슈. 그럼 이제 이거에 대응해서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하게 되면, 자, 얘는 등기 없어도 어떻다?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거 특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철거 특약이 없을 때만 성립하는 것이 관습상 법정 지상권. 철거 특약이 있어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 지상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1번 지문요. 법정 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된다. 오른편이죠. 법정 지상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했었고요.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정 등기라는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1번 오른편. 2번 법정 지상권자 지상권을 등기해야지 토지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틀렸죠?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안 해도 성립하고요. 등기 안 해도 성립한다는 얘기는 등기 안 한 상태에서도 토지 소유자, 그 토지 소유권의 양수인에 대해서 자신의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또는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지문 등기하여야 라고 해서 이걸 틀리게 구성을 했습니다. 3번 지문이요. 법정지상권자, 자유롭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오른편. 4번 지문. 지를 관해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 청구해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 어렵지 않겠고요. 자, 5번 점은 동일한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해서 소유자가 서로 다르게 됐으나 포인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을 때 이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출제 포인트 자체가 철거 특약 얘기하고요. 등기라고 하는 게 출제 포인트라고 설명드렸고 여기서는 등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구성을 했네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갑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건물만을 을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서, 자, 만약에 갑이 X 토지와 Y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Y 건물에 대해서만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고요. 그러면 이제 철거 특약이 없다라면 을이라는 사람은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가지게 됩니다. 1번. 자, 을이라는 사람은 관습상 법정지상권 등기 없이 취득한다. 옳은 표현. 2번. 갑이라고 하는 토지 소유자는 병에게 그 토지의
지금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병이 누굽니까? 자, 바로 이 건물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기를 넘겨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은 상당히 까다로워요. 자, 우리가 이제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병에게 존재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병은요, 지금 법정 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없지만은, 자, 돈 주고 지금 건물을 샀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다? 나름의 건물을 사용할 이익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갑의 입장에서는 이미 건물 팔 때 을에게 법정 지상권이 부여가 됐기 때문에 갑이 손해를 보는 것은 없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3번 갑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했을 때 갑이 정에게 갑을 병정에게 X 토지 소유권을 넘겨줬을 때 을은 법정지상권자이자 Y 건물의 소유자였던 을은 정에게는 관습상 법정지상권 주장할 수 없다. 틀렸죠? 등기 안 해도 법정지상권 취득하고요. 그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권의 양수인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 등기 없는 상태에서도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번을 틀리게 뽑아냈고요. 자, 갑의 병에 대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방해 배제 청구로서 건물 철거 청구, 또 소유물의 반환 청구로서 인도 청구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병은 정상적으로 돈 주고 건물 사서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법정지상권이 있고 없고는 별개의 문제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갑이 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2번도 까다로울 수 있고 4번도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쫓아가시면 안 되고요. 답이 되는 주제를 쫓아가는 게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자, 5번.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해서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병은 등기 없이도 관습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앞으로 시험 문제 답이 될 중요 주제. 그래서 지금 건물을 취득한 사람이 매매를 통해서 건물과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법정 지상권 자체는 어떻다?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이에 대응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법정지상권 이전 등기 등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법정지상권도 어떻다? 함께 취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 자, 등기 없어도 법정지상권 취득한다. 그래서 등기 없는 상태에서도 소유자 바뀌었을 때 토지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바뀐 토지 소유자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앞으로 나올 문제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법정지상권도 함께 취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번인데 5번도 중요 쟁점. 그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다시 뼈대 보셔야 됩니다. 법정지상권 파트에서는 등기 없더라도 어떻다? 그 법정지상권 취득한다. 등기 없더라도 문제의 토지 소유자 또 토지 소유권의 양수인에 대해서 그 사람이 혹시 인도 청구를 한다면 그 인도 청구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봐주셨고요. 두 번째 이슈가 이 법정지상권 하면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과 관습상 법정지상권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경우 철거특약이 있다면 어떻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응해서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은 철거특약이 있다 할지라도 철거특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다? 바로 자,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해서 1번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 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즉 이 얘기인즉슨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 즉 건물 철거 특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특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어떻다? 당연히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그동안 저 법정지상권 파트에서 등기 없이도 이 얘기가 포인트가 되다가 좀 특이하게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차이를 묻는 문제. 공통적인 요소는 등기 없어도 성립하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철거특약. 자, 관습성 법정지상권에서 철거특약은 유효합니다. 즉, 관습성 법정지상권을 폐지한 특약은 유효한 데 비해서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에 있어서는 건물 철거특약 혹은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을 폐지한 특약은 무효, 효력이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설령 그런 특약이 있다 할지라도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은 성립하게 된다 해서 조금 특이한 주제 가지고 구성을 해냈었고요. 2번,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 그 3자는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 당연 취득한다. 틀렸죠? 법정지상권 이전 등기가 있어야지 법정지상권 취득하고요. 요거랑 비교해서 5번 지문인가요? 건물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그 건물에 관한 저당권이 실행돼서 낙찰받은 경락인 등기해야지 법정지상권 취득한다. 틀렸죠? 이때는 등기 없어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법정지상권 취득할 수 있다. 두 개 2번과 4번의 5번의 차이를 정확히 기억을 해 주실 것.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은 좀 어렵고 좀 쓸데없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지문 간단히 보면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 등기를 마쳐야지 양도인의 지상권 갱신청권 대위 행사할 수 있다. 해서 가볼까요? 갑소유의 X 토지와 그 다음에 Y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Y 건물을 을이 취득을 하게 됩니다. 등기 넘겨받았던 얘기죠. 그러면 이때 자동으로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을 취득을 하게 되죠. 자, 그랬을 때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Y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라고 했을 때 법정 지상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갑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을을 대신해서 바로 법정 지상권의 갱신 청구. 지금 이제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을 때 건물이 현존하고 있을 때 갱신 청구권 대위 행사할 수 있죠. 문제는 만약에 지상권 이전 법정 지상권의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직접 누구한테 갑에게 바로 갱신청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4번쯤은 마찬가지인데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이 경매가 된 경우 매각 등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한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데서 아무 의미 없는 지문.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기억해 주실 주제. 절대로 내용 하나하나 다 외워서 푸는 것이 아닙니다. 답이 안 되는 주제는 중요치가 않아요. 아예 눈길에서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약하면서 말씀드리고 지금 문제를 통해서 말씀드린 몇 개 쟁점을 가지고 틀리거나 맞거나 답을 구성을 한다라고 하는 거. 요걸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요. 분묘기준권 얘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분묘기준권 얘기는 두 군데서 구성이 되죠. 지금 이제 민법 파트에서 어쩌다 한번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잊어버릴만 하면은 바로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 분묘기준권이라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쟁점들 보게 되면요. 일단 출제 포인트 시효 취득에 따른 성립 얘기하고요. 소멸 두 가지가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얘기야. 그래서 일단 가보겠습니다. 분묘기준권의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거 20년간 타인의 토지에다 분묘를 설치해서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온 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 할 수 있다고요? 분묘기준권 시효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출제 포인트 작년에 공인중개사법에서 출제가 됐던 영역이라고 하는 거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게 이제 모순이 발생합니다. 자신의 토지에다가 산소를 설치하게 되면 이게 60년 기본 최대 이론상 61년까지만 산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분묘기준권은요 지금 뒤에서 보시겠지만 존속기간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시효 취득했을 때 이것은 분묘의 수요와 봉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은 계속해서 존속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묘기준권의 시효 취득은 무한대로 인정이 됩니다. 기간상. 이에 비해서 자신의 토지에다 산소를 설치하면 60년 또는 61년만 산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순이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분묘기준권 시효 취득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분묘가 설치가 됐을 때 이게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 13일에 지금 이제 1월 13일에 이게
시행이 되게 되는데 그 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분묘 기지권의 시효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하나의 이슈. 작년에 이제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 출제가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시수단 기본적인 개념이죠. 물권이라는 것은 외부에 공시하는 것을 전제로 성립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공시수단 대부분이 등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수목이나 농작물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명인 방법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그 권리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요, 등기를 통해서 공시하는 권리 아니고요. 이 분묘기지권은 묘, 산소, 분묘를 통해서 공시가 되게 됩니다. 봉분을 통해서 공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등에 있어서는 봉분이 있을 때만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장됐다. 자, 봉분이 안 보이는 거죠. 암장, 시신은 있지만 보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가묘. 자, 봉분은 있지만 시신이 들어가 있거나 요골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묘를 가묘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제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 잡다한 얘기들이에요.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거. 그 분묘 주위에서 산소, 제사도 지내고 이럴 수 있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지 사용권, 그 본문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토지까지 같이 묶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이 분묘기지권의 권리를 침해한다. 중간에 뭐 철조망을 쳐서 분묘를 못 다니게 막는다. 그러면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존속기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에 있어서는 무한대로 인정이 됩니다. 지료는 무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 성립 과정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후 시행 후에 분묘가 설치가 됐을 때는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고요. 소멸 관련해서요. 이것도 하나의 이슈죠. 자, 우리 앞에서 지상권의 소멸 얘기할 때 지상권의 소멸 관련해서 바로 포기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포기라고 하는 것은 포기 의사표시 외에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지상권, 자, 포기를 하고자 할 때 혹시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게 되면 이때 지상권 임자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고요. 저당권자의 승낙 받아서 등기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였어요. 자, 분묘기지권은 봉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외부의 그 권리가 공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슈가 될 만한 것이 포기 의사표시 외에 원래대로 치면은 등기에 대응해서 봉분을 제거해야지 분묘기지권 소멸하게 될 것으로 법 논리적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판례에서는 포기 의사표시로 충분하고요. 점유의 포기가 없다 할지라도 분묘기지권은 소멸하게 된다 해서 자, 최근까지 우리 7, 8년 거의 10몇 년 사이에 나왔던 모든 문제 맥락이 중요합니다. 바로 분묘기지권의 성립과 소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정리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를 전제로는 더 이상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고요. 시효취득 인정되지 않고요. 분묘기지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족한 것이고 반드시 분묘의 제거, 봉분의 제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점유의 포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가지고 최근 문제에서 구성이 되고 있고요. 문제 통해서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사 주재자인 장남갑은 85년도 의뢰 토지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고 있다. 되어 있습니다. 85년도, 95년도, 2005년도, 20년, 2005년도 이르게 되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분묘기지권이 있다는 얘기는 즉슨 뭐라고요? 계속해서 제사를 지낼 수가 있다. 이때 분묘기지권의 의미는 바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라고 해서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포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봉분을 제거하지 않더라도 포기 의사표시만으로도 다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이 문제는 별개 문제로 만약에 2001년 1월 13일 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분묘가 설치가 됐을 때 이때 더 이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우리 판례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1번이요. 을은 갑에게 분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자, 을 누굽니까? 토지 소유자입니다. 아니죠. 분묘기지권자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장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기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틀렸죠. 갑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것이지
바로 점유취득시효 이런 건 전혀 별개의 문제죠. 우리가 소유권 파악에서 공부했던 거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을 때 등기 청권 발생하고요. 그 등기 명의는 원칙적으로 등기를 넘겨줄 법적 의무가 있다. 이때 이제 소유권의 시효취득의 문제가 발생할 테고 분묘기지권은 소유권과는 별개의 문제고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물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3번 갑은 부채는 묘의 모채는 시신을 단분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있다.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산소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리 이게 분묘기지권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4번째는요. 자, 갑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그 기지권은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키워드 뭐가 된다고요?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성립이라고 하는 것도 뭐가 키워드가 될 수 있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 기지권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포기라고 소멸이라고 하는 거 포기의 의사 표시만 있어도 다 소멸하게 된다. 갑은 을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분묘기지권은 무상이다. 시효취득에 따른 분묘기지권은 무상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서 이 문제 답은요. 4번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지금 조금 오래전에 26회 때 이 문제 구성됐는데 아마 다시 출제가 되게 되면 제일 유력한 문제 이미 공인중개사법에서 출제가 됐던 영역이기도 한데 바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후에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쟁점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묘기지권까지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 지역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